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는 차나무 잎을 물에 우려 만드는 음료입니다. 찻잎에서 우려나오는 허브 특유의 은은한 맛과 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차를 즐기고 있습니다. 차라는 것은 원래는 차나무와 그 잎을 의미했습니다. 소나무의 솔, 대나무의 대처럼 차도 원래 차나무라는 이름의 나무입니다. 차나무는 본래 키가 3에서 4m 남짓한 교목이지만 가지치기를 하고 잎을 하도 많이 따다 보니 1m 남짓한 크기가 되었습니다. 원산지에서는 천년 묵은 차나무 숲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차나무는 전부 아름드리 나무입니다. 그런데 차나무의 잎을 우려서 마시는 것이 동아시아에서 문화로 자리 잡다 보니 나중에는 차나무 잎뿐만이 아니라 다른 풀잎이나 꽃, 뿌리 등 식물성 재료를 우린 물도 습관적으로 차라 부르게 되었지요. 보리차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현대에는 유자차나 율무차 같이 그냥 식물성 재료를 우린 음료수를 전부 싸잡아서 일컫는 명칭으로 의미가 확장되었습니다. 차의 효능을 알아보면 차를 통해 비타민과 미네랄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으며 식물 대사산물인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기 때문에 항산화 효과가 있고 면역력을 증강시킵니다. 특히 카페인, 카테킨, 테아닌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테아닌은 심신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주어 정신적인 안정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찾는 한편 카페인이 강한 찻잎을 모아 영국에서 브렉퍼스트 티처럼 이른 아침에 잠을 깨는 용도로 마시기도 합니다. 차는 커피와는 다르게 카테킨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카페인이 체내로 흡수하는 것을 줄여주기 때문에 커피보다는 카페인 부작용에서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카테킨은 폴리페놀의 일종인데 이 폴리페놀은 항산화 물질로서 신체 전반적인 건강과 혈관, 피부 등에 도움을 줍니다. 차를 분류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이며 국가별로 그 분류 기준 및 명칭도 다양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차를 분류해 보겠습니다. 재미납니다. 우선 산화 및 발효에 따라 차를 분류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차를 이해하는 데 있어 산화와 발효의 의미 차이를 아시는 게 필요합니다. 발효는 일반적으로 미생물이나 균류 등을 이용하거나 좁게는 산소 없이 당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대사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차에 있어서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산화와 발효를 섞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럽지요. 그래서 저는 산화와 발효를 구분하여 표현하겠습니다. 발효를 미생물 발효라고 이해하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반면 산화는 잎에 있는 산화요소가 산소를 만나 화학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화의 정도에 따라 잎에 포함된 폴리페놀이 플라보놀, 다황소류, 다홍소류, 다갈소 등 고화합물로 변화됩니다. 이렇기에 차는 비산화차, 반산화차, 완전산화차, 발효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녹차는 고열에서 산화요소를 파괴하여 더 이상 산화가 진행되지 않게 한 것으로 산화를 인위적으로 중단시켰기 때문에 녹색빛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녹차는 비산화차입니다. 홍차는 완전산화차이며 일부러 오래 시들려 수분을 빼고 잎을 비벼 세포벽을 파괴해서 더 잘 산화가 되게 한 것이지요. 그래서 녹차, 백차, 청차, 홍차는 산화도에 따라 분류됩니다. 반면 황차, 흑차처럼 일부러 미생물을 통해 발효시킨 차들이 진정한 의미의 발효차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중국 6대 차인 녹차, 백차, 청차, 홍차, 황차, 흑차는 산화와 발효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중국 6대 차의 특징을 알아볼까요? 녹차는 찻잎을 따고 바로 가열하여 찻잎 속의 폴리페놀 산화요소를 비활성화시켜 산화가 되지 않도록 만든 차입니다. 백차는 체역, 위조, 건조 과정으로 만듭니다. 찻잎을 따서 시들리고 또 말리면 됩니다. 인공적인 공정 없이 자연 그대로의 찻잎을 살리기에 플레음의 풋풋함이 살아있는 차입니다. 청차는 우롱차라고도 하지요. 차의 빛깔이 까마귀같이 검으며 모양이 용같이 구부러진 데서 연유한 이름이지요. 한국어 한자음으로는 우룡이며 우롱은 우룡의 표준 중국어 발음이지요. 정확히 외래어 표기법에 맞춘 표기는 우룽이나 90년대부터 이미 우롱차라는 표기가 자리 잡아 실제로 우롱차로 불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산화도를 높인 이후 산화를 막는 살청을 함으로 어느 정도의 산화도가 확보된 차입니다. 청차는 적정한 산화도를 통해
부드러움과 달콤함 외에도 다채로운 풍미를 느낄 수 있지요. 홍차는 제조 과정에서 산화도를 쭉 끌어올려 만든 차입니다. 산화를 막기 위한 살청이 없기에 홍차의 유념은 찻잎의 세포막을 파괴해 산화효소의 빠른 산화작용을 촉진시키지요. 80% 이상의 산화도를 가지고 있으며 떫은 맛의 카테킨이 산화되면 맛이 부드러워지고 홍차 특유의 향이 나타나지요. 서양에서는 홍차를 흑차라하고 홍차는 루이보스차를 의미합니다. 이것 또한 지역마다의 차에 대한 다양성을 보여주는 재미난 상황이지요. 황차는 산화효소를 제거한 살청과 유념을 거친 찻잎을 종이에 싸서 수분과 열을 가해 미생물 작용을 일어나게 하는데 찻잎 색이 등황색으로 변할 때까지 서서히 발효를 시킵니다. 생산량이 많지 않습니다. 흑차로 유명한 것은 보이차이지요. 낮은 산화도의 보이생차를 인공적으로 발효시켜 제조를 합니다. 거칠고 떫은 풍미의 보이생차가 수십 년의 산화를 통해 깊고 부드러운 풍미로 변하는 과정을 악퇴라는 공정으로 단기간에 구현한 차입니다. 악퇴는 쌓아놓은 보이생차에 물을 뿌리고 온도를 높여 미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지요. 차는 찻잎을 따는 시기로 구별하기도 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우전차는 절기상 고구 이전에 수확한 아주 어린 찻잎으로 만든 차로 극세자, 만물차, 천물차라고 하기도 하며 통상 녹차에서 최상품으로 여깁니다. 세작은 고구와 그 다음 절기인 이파 사이에 딴 어린 잎으로 만든 차입니다. 중작은 이파가 지나고 5월 중순까지 딴 좀 더 자란 잎으로 만든 차이지요. 대작은 중작을 지나 완전히 커진 찻잎으로 만든 차입니다. 제형에 따라 분류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엽차는 흔히 생각하는 푸슬푸슬한 찻잎의 형태입니다. 티백은 엽차를 종이주머니에 담아서 간편하게 우려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말차는 찻잎을 곱게 갈아서 가루로 만든 형태로 더운 물에 풀어서 그대로 후루룩 마시지요. 병차는 떡처럼 뭉쳐놓은 차로 흔히 보이차들이 이러한 형태로 유통됩니다. 마지막으로 차의 제조법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그 과정에는 체엽, 살청, 위조, 유념, 건조, 민황, 악퇴가 있습니다. 중국의 6대 차를 기준으로 하면 이 과정들이 모든 차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차에는 들어가고 어떤 차에는 안 들어가기도 합니다. 체엽은 찻잎을 따는 것을 말합니다. 유념은 찻잎을 비벼 산화효소를 나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살청은 뜨거운 철판에 찻잎을 덮어 잎의 산화효소 활동을 억제해 추가적인 산화가 되는 것을 막는 과정이며 살청을 통해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차는 녹색을 유지하는 비산화차인 녹차입니다. 위조는 쉽게 말해 찻잎을 시들게 하는 과정이며 위조를 통해 찻잎의 수분이 일부 증발하게 됩니다. 위조를 하는 대표적인 차는 백차입니다. 건조는 찻잎을 말리는 것으로 수분을 추가적으로 없애면서 남아있는 산화효소를 제거하게 됩니다. 민황은 살청과 유념을 거쳐 산화효소를 제거한 찻잎을 종이에 싸고 수분과 열을 가해 미생물 작용으로 찻잎색이 등황색으로 변하는 과정입니다. 대표적으로 황차가 있지요. 악퇴는 보이생차를 쌓아두고 습기와 열을 가하여 미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에서 발효하는 것으로 이 과정을 거치는 대표적인 차가 흑차인 보이숙차입니다. 여러분, 차의 향기를 느껴보시고 차의 맛을 함께 해보십시오. 마음이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감사합니다.